자, 2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물어보는 거 뭐죠? 가대 나의 B를 찾는 거야. 가대 나는 어떻게 될까? 자, 얘는 지금 뭐죠? 곱셈 형태죠. 그럼 얘는 원래 가대 나라는 B가 네모 대 세모였을 때, 이 비례식의 성질이 그대로 곱셈으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쓰는 거 이해돼요? 숙제 안 했네요. 거기 숙제였는데 106쪽. 자, 맞아 보세요. 자, 이 비례식에서 왔다는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거꾸로 곱셈을 봤을 때 이 비례식을 이렇게 바꿔 쓰는 것도 해볼 수 있겠어요? 양쪽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돼요? 그랬을 때 가와 곱해진 값이 외항이고 나와 곱해진 값이 내항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나의 곱해진 값이 5분의 3이고 가의 곱해진 값이 1.4다. 이렇게 채우는 거 이해돼요?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구하라는 게 뭐였죠?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게 뭐였죠? 질문이 뭐였어요? 가 대 나의 자연수비였죠. 지금 가 대 나의 분수나 소수의 비로 나와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분수면 분수, 소수면 소수,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선생님은 요거를 분수로 바꿔볼게요. 1.4는 약분하면 5분의 7이에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하나가 분수고 하나가 소수면 분수로 통일하든지 소수로 통일하든지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선생님은 항상 분수 형태를 선택해요. 이유는요? 모든 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두 번째는 분수인 경우 기약분수 상태면 분모의 최소 배수만 곱해주면 더 이상의 약분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소수인 경우에는 10, 100, 1000을 곱해서 자연수로 바꾼 다음에 다시 약분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문제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0.6대 1.4면 다시 이게 6대 14가 되고 이게 다시 3대 7로 가는 과정을 분수를 소수로, 소수에서 자연수로, 자연수에서 약분을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분수로 바꿔주면 바로 3대 7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5니까 둘 다 5니까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비례식에서 분수나 소수를 다룰 때 가능하면 어떤 형태가? 분수가 더 다루기에 편하다. 하지만 소수여도 상관은 없다. 자, 2번 문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비례식을 보면서 곱셈, 즉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곱셈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거꾸로 곱셈을 보고 비례식으로 넘어오는 이거는 오늘 처음 해봤으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때 어떻게? 여기를 일단 빈칸으로 두시고 가와 곱해진 값이 외항, 나와 곱해진 값이 내항으로 들어가게끔 배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정리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는 계산이니까 자, 계산 부분 지워볼게요. 여기는 계산 부분이니까 이걸 지우고 이게 핵심이었어. 왔다 갔다. 오케이? 자, 3번 어때요? 3번은?
자, 그냥 볼게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그쵸? 즉, 72 곱하기 네모분의 2일은 64 곱하기 8분의 1이고, 계산할 수 있는 건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여기만 좀 써볼게. 72 곱하기 네모분의 1이 8이야. 네모 얼마야? 라고 할 때 이 네모 구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얘는 사실 72 나누기 네모예요. 곱하기 네모분의 1은. 바꿀 수 있겠나요? 자, 다시. 곱하기 네모분의 1은 나누기 네모다. 가능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보면 거꾸로 계산이 네모가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전체곱 부분이라고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72 나누기 8, 9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분수를 다루는 게 좀 편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72와 뭔가를 약분했는데 8이 됐대. 72랑 얘랑 약분했는데 8만 남았어. 누구여야 돼? 굳이. 이해되었느냐? 그래서 핵심은 첫 번째, 전항이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식에서 요 하나 찾아내는 것. 두 번째가 여기서 거꾸로 계산해 보는 것. 괜찮아요? 정리됐나요? 4번은 좀 어려웠죠? 갑니다. 4번 넘어와 보세요. 물어보는 거 뭐죠? 물어보는 거 뭐예요? 조건은요? 얘가 조건이고 얘도 이제 문제 조건이죠. 얘와 얘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해됐네. 그 다음에 얘를 찬찬히 들여다봐봐. 어때? 네? 찬찬히 들여다봐. 어떤 상황일지. 자, 여기서 노션 하나 잡고 갈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확정적으로 딱 이거야 라고 결론 내리고 들어갈 게 딱 하나 있어. 잘 봐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 생각이 없는 것의 차이는 문제를 풀어내는 확신의 차이가 생겨요. 이거 딱 풀 수 있다. 어렵다. 이 느낌을 주는 거야. 잘 봐봐. 비례식에서 세 개의 항을 알면 나머지 항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써놓으세요. 봐봐. 비례식이 네모 대 뭐 세모는 네모 대 별딱지야. 응? 근데 내가 값을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너도 아는데 너를 몰라. 이런 상황이야. 알겠어? 나머지 세 개는 정확하게 알아. 별딱지는 문제에서는 빈칸으로 줬지만 난 이걸 단순한 계산으로 구할 수 있어 무조건. 자, 다시 비례식에서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의 항을 무조건 알 수 있어요. 이 생각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야. 계산 들어가기 전에 말이지. 어떤 걸 계산하기 전에 이걸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은 거야. 이해되니? 그럼 잘 봐봐. 첫 번째 기억이 있는 식을 봐봐. 어때? 이 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구할 수 있다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야? 구할 수 있다야. 기억은 그 값을 딱 구할 수 있어. 니은은요? 그런데 기억 더하기 니은 디귿이야. 디귿은요? 디귿까지 구할 수 있대. 리을은요? 결론은요? 다 구할 수 있어요. 단 거꾸로 계산을 4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거꾸로 계산만 잘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 너무 복잡하고 뭐 하라는 거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딱 보는 순간 기억이 들어있는 것도 니은이 들어있는 것도 3개를 알려주고 있고 나머지 하나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계산만 잘해내면 다 구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 아니야? 됐어? 혜인이 됐어? 한비 됐어? 이 확신에 찬 눈빛 좋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볼 때 어렵다 싶다는요, 이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능력에 달려 있는 거고,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그냥 구할 수 있는 건데? 하는 친구들하고 뭐 하라는 거지? 이런 친구도 있는 거야.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이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조금 불편해. 어떻게 불편해? 5, 4가 있는 게 불편해. 그쵸? 그러면 왼쪽을 먼저 자연수비로 싹 바꿀 수 있죠. 왼쪽은. 왼쪽만 가지고. 얼마 곱하면 돼? 20 곱해 20. 이해됐니? 그렇다면 기억 대 16을 전항과 후항에 모두 20을 곱해보세요. 약분하면 15 대 16이 돼버리죠. 내항 외항 곱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그냥 기억은 얼마야? 그냥 15야. 이해됐어? 내항 곱 외항 곱 할 필요도 없어. 자, 니은 볼게요. 니은도 왼쪽이 불편하죠? 왼쪽 1.8을 어떻게? 5분의 9로 할 수 있겠어? 10분의 18 약분했어. 얼마 곱해? 15를 곱하면 되겠죠. 아니야. 안 돼. 괜찮아.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소수로 다 바꾸든지 분수로 다 바꾸든지인데 3분의 2는 어차피 소수로 바꿀 수 된다고? 소수 안 되잖아. 아까 얘기했죠. 모든 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지만 모든 분수는 소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더 편해? 분수가 편해. 이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야 돼. 분수가 더 편하는데 1.8이니까 10분의 18이면 5분의 9로 약분하고 시작하는 게 괜찮죠? 그럼 얼마 곱해요? 전항과 후항 얼마 곱해요? 15 곱하고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27 대 10은 27 대 니은이야. 일단 여기까지 쓸 수 있겠어? 그럼 역시 전항,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하지 않아도 니은이 얼마인 거 알아? 그럼 디귿이 얼마인 줄 알아? 디귿이 25인 것까지 여기서 바로 나온다 이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돼요. 75 대 25는 리을 대 1이야. 전항, 후항 곱으로 해도 돼요. 자꾸 전항, 후항이래. 내항과 외항의 곱으로 해도 되고요. 25랑 75가 약분돼서 이게 3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죠? 어쨌든 해보면 25 곱하기 리을은 75가 돼서 거꾸로 계산해도 리을은 얼마?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대단히 쉬운 문제였어요. 뭘 알면? 비례식에서 3개 항 알면 나머지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저 생각을 그러니까 계산하기 전에 저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 분리하라 그랬지. 문제의 구성과 계산을 분리하라고. 계산이 다소 복잡한 건 귀찮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문제 들어가기 전부터 문제에서 제시된 수들이 불편하게 생겼잖아.
내가 비례식 할 건데 뭐 4분의 3, 5분의 4, 1.8, 3분의 2 이런 숫자를 보는 순간 이 문제가 이유 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알겠어? 분수를 다루는 걸 조금 귀찮은 정도로 생각해야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면 답 없는 거야. 귀찮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지? 비례식에서 항 3개 알면 나머지 구할 수 있다. 그러니 문제를 보면 기억도 니은도 3개를 알려주고 나머지 구하는 거니 그냥 구할 수 있다. 이 문제 어렵지 않네. 하고 시작하는 거라 처음부터 마음에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얹혀놓고 있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버리면 괜히 어렵게 느껴져요. 정리됐나요? 자, 이거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개념 말고 노션으로 적어주는 건 여러분들이 딱 이거를 머릿속에 딱 간직하고 있으면 수학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노션 2번씩. 자, 개념 숙제 첫 번째 노션. 노션들 중간중간에 뭐 한두 개 있으면 그거 정리해 오는 걸로 하죠. 알겠죠? 요거예요. 넘어갑니다. 렛츠고. 5번. 자, 물어보는 건 기억, 니은, 디귿이고 조건 하나 쓸게요. 기억 대 니은이 8대 디귿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은 이겁니다. 이 비례식의 비율은 7분의 2고 내항의 곱은 56이다. 자, 그러면 조건이 다 있죠. 자, 여기다 하나 더 붙여볼게요. 이게 어떻게 돼요? 2 대 7이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 내항의 곱. 근데 내항의 곱은 뭐와도 같다? 외항의 곱도 같죠. 그러므로 니은 곱하기 8은 기억 곱하기 디귿은 모두 56이다. 맞아요? 그런데 잘 봐봐. 여기에서 방금 쌤이 얘기했지. 뭐라고? 방금 노션에서 한 거. 그렇지. 비례식이고 3개 알기니까 디귿 알 수 있죠. 자, 이게 조건을 다 썼어. 이제 그냥 풀려. 디귿부터 풀려. 디귿은 얼마냐? 아니지. 봐봐. 이렇게 몇 배 됐어? 4배 됐잖아. 그럼 여기도 몇 배 돼야 돼? 4배 돼야 되는 거지. 디귿 얼마? 디귿이 먼저 나와. 디귿은 28로 그냥 끝났고요. 니은은 여기서 거꾸로 계산이 돼요. 니은은 얼마입니까? 얼마 곱하기 8은 56인가요? 니은은 7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만 구하면 되겠죠? 기억은 어떻게 되느냐? 기억 곱하기 디귿이 28이란 말이죠. 너가 56이어야 돼. 거꾸로 계산 기억 얼마입니까? 2, 끝.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2, 7, 28이 답이겠죠. 저는 처음에 그 기억 대 니은을 인제 7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돼요.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잘했어요. 훌륭한 학생들이야. 잘 따라와주고 있어. 뭐가? 바닷물? 바닷물이 뭔데? 이걸 필수에 선생님이 107쪽 숙제를 107, 108쪽 안 내준 이유가 있죠. 이제 여기가 오늘 이제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좀 선생님 3번 문제가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요 비례식 활용 문제 있죠.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과정만 시작해도
이게 매 단원 이런 형태의 활용 문제들이 거의 매 단원에 다 달려 있어요. 모든 단원의 끝에 가면 활용이 다 나와요. 예. 지금 좀 연습하고 적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도 요즘 활용 문제 좀 줄글로 많이 나올 텐데 안 나와요. 그래요. 지향이 오늘 컨디션 많이 안 좋아? 그건 아니야? 오늘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었어? 그건 아니야? 지금 비릿이 좀 어려워? 살짝? 응. 괜찮아. 자,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할게요. 오늘 결국 이번 주 확인학습으로 해올 과제들이 대부분 이제 이 문제일 거란 말이죠. 활용 문제.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책에서 선생님이 바라는 건 뭐냐? 경험이야. 이런 문제를 경험하는 게 핵심이야. 이걸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서 다 풀어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6년째 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이제 문장제, 줄글, 활용 문제를 접하게 된 거 얼마 안 됐죠? 근데 벌써 이거를 100% 다 해결한다는 건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괜찮다고 선생님 생각해요. 다만 포기하지 않고 잘 들어봐. 또 도전해. 틀려? 괜찮아. 한 번 더 보는 정도. 이런 느낌. 아시겠어요? 지금 왜? 왜? 아니, 뭔가 아니야. 어. 자, 한번 볼게요. 자,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55.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혹시 했던 거 기억납니까? 단위값? 단위값 설명? 자, 보세요. 선생님, 요런 거 정비례 관계인 거 두 가지로 풀었죠? 표로 푼 적 있었어요. 지금까지 표로 풀었던 걸 이제 비례식으로도 풀 수 있다.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리터와 그냥 그램으로 쓸게요. 알겠죠? 그러면 5리터에서 95g이 나와요. 그쵸?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11리터일 때는 몇 그램 나오나요를 물어봤어. 이게 질문이야. 이해됐니? 그럼 우리는 항상 뭘 먼저 구하고 시작해? 단위값, 그렇지. 얘가 1리터를 증발시키면 얼마 나오나 이걸 먼저 구해 놓는 거죠. 결과가 1이 나오게끔 하는 건 자기 자신으로 그냥 이렇게 나누면 돼요. 5로. 그죠? 여기도 얼마로? 5로 나누면 19네요. 자, 이게 핵심이야. 이렇게 중간에 단위값을 하나 구해놓고 우리가 표로 푼다는 건 이거 단위값을 하나 구해놓고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뭐 하면 돼요? 곱하기 11 하면 되죠? 이쪽도 곱하기 11 하면 되니까 결론은 19 곱하기 11이 답이겠죠? 그러면은 답은 209g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비례와 표로 문제를 풀었던 거야. 이게 표였어, 표. 이게 사실 이렇게 묶으면 표죠. 이 단위값을 구해서 문제 푸는 거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잘 쓰일 날이 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비례식으로 한번 해보죠. 5리터에서는 95만큼 나옵니다. 11일 때는 얼마 나오나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5리터에 95면 11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5 곱하기 네모는 95 곱하기 11. 이건 단위값이 1000 얼마냐 이거? 950에다 950에 95 한 번 더 더하니까 1045? 1045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거꾸로 계산 5 곱하기 네모는 1045입니다. 거꾸로 계산 네모는 1045
나누기 5다 해도 209. 됐나요? 자, 보시면 비교해드리면 요게 우리가 전에 풀었던 표와 단위값으로 풀었던 거고 요게 비례식으로 푼 거예요. 맞죠? 뭐가 맞아요? 어떻게 푸는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지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공부할 때는 두 가지 방식 다 일단 알아두고 가자. 어때? 괜찮아? 외국어 같아? 할 수 있겠어? 외국어 같아? 그러진 않아? 잘 들었어? 설명을 잘 들었어? 여기는 이거 받아 쓰는 것도 뭐 나중에 중요하겠지만 선생님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긴 국어야 사실. 여기는 국어 실력이 조금 필요해요. 2번 문제 볼게요. 국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감정이입을 좀 해보면 좋아. 이 상황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읽어볼게. 한비는 3,200원이 있었어. 근데 한비와 동생 한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비율이 8대 5래. 두 사람이 똑같이 돈을 내서 장난감을 사려고 해. 한비랑 한별이랑 가지고 있는 돈은 다르지만 똑같은 돈을 내고 장난감을 샀어. 남은 돈이 5대 2야. 두 사람에게 남아있는 돈이 같아지려면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이게 뭔 말이에요? 상황 이해돼요? 자, 감정이입을 해볼게. 지금 일단 민호랑 동생이 가지고 있는 돈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개를 알아? 3,208, 3개 알지? 그러니까 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알 수 있어. 어?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은 돈을 내서 그 남은 돈의 비가 5대 2가 현재 되었어. 그리고 또 돈이 남았겠지. 어? 예를 들어서 인형 1,000원짜리를 사는데 나도 500원 내고 쟤도 500원 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니? 자, 봐봐. 이제 각자 이제 남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동생이 더 적어. 그래서 한별이가 더 돈이 적어. 그래서 한비가 돈을 얼마를 줘서 한별이가 있는 돈과 한비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같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착한 언니가 된 거야. 민호는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 상황이 이해됐니? 3,200원 있고 동생 모르고 근데 이게 그냥 8대 5야. 물론 거꾸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 근데 혹시 너네 이거 계산 되겠니? 400. 계산 되겠니? 4, 8에 32니까. 그쵸? 여기도 몇 배? 곱하기 400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얼마예요? 동생이 현재 2,000원 가지고 있어. 맞니?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진짜 묻고 있는 게 뭔 줄 알면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요거는 조건으로 체크하고 가시고요. 묻는 게 뭐냐면 지금 민호하고 동생이 뭐 얼마 쓰고 돈이 남았잖아. 그치? 이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 둘이 차이 나는 것만큼 이걸 주는 게 아니야. 둘이 어떻게 해야 되길 또 갖게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만큼 떼서 여기다 붙여서 얘네 둘이 똑같아지는 게 목표죠. 어?
연습을 해볼게. 물어보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야. 잘 봐. 잘 봐. 그냥 잘 봐봐. 지금 값이 다른 두 개가 있어. 나란히 붙여볼게. 이해되니? 그런데 얘네 둘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더 많은 쪽을 떼어다가 작은 쪽에 붙여가지고 둘을 같게 만드는 게 목표야. 우린 이걸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잘 봐봐. 일단 두 개를 위로 쌓은 다음에 이걸 반으로 뚝 자를까? 이해됐니? 즉 둘이 가지고 있는 게 같게 만들려면 일단 둘을 합쳐. 그리고 2로 나누면 돼. 좀 어렵나? 내가 구슬이 10개가 있고 동생이 구슬이 6개가 있어. 똑같이 둘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 합쳐서 둘로 나눠. 그럼 몇 개가 돼, 각각? 8개가 되지. 10개, 6개 있으니까 합치면 16개고 반은 8개가 되지. 이해가 됐니? 둘이 가지고 있는 양이 처음엔 달랐지만 둘이 가지고 있는 양이 서로 같아지려면 뭘 하면 돼? 우린 그걸 뭐라고 해? 평균이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뭐라고? 자, 서로 다른 값을 같게 나누기. 자, 여기에 대한 수학적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1번이 뭐야? 할 수 있는 1번. 평균을 구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런데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 차의 절반을 준다. 잘 봐봐. 이거는 도형으로 설명해 볼게. 아까 했던 도형. 선생님이 아까 했던 도형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봤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 응? 잘 봐봐.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죠? 그런데 얘를 일단 작은 쪽에 맞추는 거야. 둘 다 일단. 그러면 이만큼이 차이가 나죠? 그렇지. 차이 나는 것의 절반을 얘를 떼다가 여기다 이렇게 맞춰서 얘가 사라지고 양쪽을 이렇게 높이를 맞출 수 있겠죠. 어렵나요? 이 설명 괜찮아요? 자, 차의 절반을 준다도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가 맞냐? 뭐가 맞아? 둘 다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둘의 평균을 구하는 게 더 빠를까요? 둘의 차를 구하는 게 빠를까요? 평균을 구하려면 일단 둘의 값을 다 알아야 되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게 결국 두 값을 알던지 두 값의 평균을 알던지 그쵸? 또는 하나의 값과 그 차를 알던지 이해됐니?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민호가 동생에게 줘야 할 돈인 거지. 이해가 됐어? 봐봐. 다시 읽어봐. 물어보는 게 뭐야? 돈이 더 많은 쪽이 돈이 더 작은 쪽에 나누어 줘야 될 값을 물어보고 있죠. 뭘 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기억은 뭐야? 차의 절반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게 상황이 이해가 됐나? 자, 다시 잘 봐봐. 물어보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면 내가 해야 될 게 뭔지가 판단이 돼. 이 문제가 딱 그런 문제야. 잘 봐봐. 다시. 민호가 가진 돈이 있어. 동생이 가진 돈이 있지요. 물어보는 게 뭐야? 형이 동생한테 얼만큼 떼다가 줘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
이거 물어본 거잖아, 이거. 이건 뭔데? 그치. 차의 절반이지. 좀 이해가 조금은 됐나? 그래서 서로 다른 값을 서로 같게 만드는 거에 기본적으로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을 합쳐서 둘로 나누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둘의 차이만큼 있으면 이 차이의 절반을 떼서 얘한테 주면 같아져요. 아까 우리 구술했죠? 구술했죠? 형이 10개 있어요. 동생이 6개 있어요. 차가 몇 개 나나요? 4개 차이가 나죠? 그럼 형은 몇 개를 주면 둘이 같아져요? 그치? 4개 차이니까 2개를 이쪽 주면 8개, 8개가 되는 거지. 아주 쉬운 생각이죠. 다시 한번 문제를 들여다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돈이 더 많은 민호가 돈이 더 적은 동생에게 얼마를 줘야 되나? 근데 줘야 될 게 어차피 뭔데?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데? 차의 절반을 물어봤지? 그럼 뭘 알면? 차를 알면 그걸 2로 나눈 값이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으로 풀 때와 차의 절반으로 풀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됐나요? 가봅시다. 먼 길을 떠납니다. 천천히 갈게요. 오늘 수업의 핵심은 뭐라고? 경험. 경험하는 데 집중해. 알겠어? 대신 잘 들어봐. 나는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평균을 선택했다 치면 평균 먼저 해보고 차이 절반도 해볼게요. 평균이라고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두 값을 다 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3,200원에서 세모만큼 빼고 2,000원에서 세모만큼 뺀 것이 다시 5대2가 됐죠. 맞나요? 그렇게 해서 이 남은 돈을 각각 알아야 평균을 구할 수 있어. 그치? 자, 똑같은 돈을 낸 거야. 장난감 사고 남은 돈의 비가 5대2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내향과 외향의 곱을 해야 돼. 아주 먼 길을 좀 떠날 거예요. 마음에 준비하시고 가자. 자, 2000 빼기 세모 곱하기 5는 3200 빼기 세모에 곱하기 2가 돼요. 됐죠? 그러면 자, 봐봐. 2000원도 5개 있고 세모도 5개 있죠? 그걸 빼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10,000원에다가 세모 곱하기 5를 뺀 게 된 거 알겠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 얘도 3200도 2개 있고 세모도 2개 있죠. 이거 뺀 거죠. 이게 6400 빼기 세모 곱하기 2인 거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덩어리 잘 봐봐. 하나씩 처리할 거야. 6400이란 덩어리를 먼저 해결하고 싶어. 아니, 잠깐만. 너희한테는 이것보단 이게 더 편하겠다. 자, 왼쪽을 놔두고요. 오른쪽에서 얘를 먼저 거꾸로 계산해 볼게. 빼기 세모 곱하기 5를 처리해 볼게. 이해됐니? 그러면 얘가 이거 빼서 나온 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자, 난 이 덩어리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지?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어져 있는 수나 식의 형태가 어떻게 복잡한다. 어떤 형태가 복잡하다는 걸 머리에 돌처럼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큰 한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모, 큰 네모. 이거 놔두고 자, 만에서 얘 빼면 얘 남아요. 그럼 만은 얼마일까요? 얘네 둘이 더한 거예요. 이런 간단한 관계로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정리해보면 얘는 6400 봐봐. 세모 5개 있죠. 근데 여기서 세모 2개 뺄 거죠.
그러면 얘는 세모가 3개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10,000원이요. 됐나요? 다시 10,000원은 6,400에 얼마 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이번에 그럼 6,400을 거꾸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세모 곱하기 3은 3,600이에요. 거꾸로 계산 돼요? 그럼 뭐에다가 3 곱해서 세모에 3 곱해서 3,600이니까 세모는 1,200이죠. 맞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세모가 1,200이니까 민호가 가지고 있는 돈 얼마예요? 민호 얼마 있어요? 민호 2,000원 있죠? 동생 얼마 있어요? 동생은 현재 800원 남았어요. 인형 사고. 맞죠? 자, 그럼 민호는 동생한테 얼마 줘야 될까요?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평균이 얼마야? 평균은 1,400원이죠. 더해서 2로 나눌 거니까. 그럼 둘 다 1,400원씩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결론은 얼마야? 얼마 주면 돼? 결론은 600원이 답이야. 자, 이게 평균으로 구하는 거야. 쓰지 마. 쓰지 마. 찍어. 핸드폰을 찍어 일단. 없어? 영상을 봐. 나중에 영상에서 잠깐 스톱해서 여기를 정리하자. 자, 이게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뭐만 생각한 거냐? 평균만 생각한 거야. 결과적으로 두 값을 모두 알아내서 두 개의 값을, 즉 민호와 동생이 가지고 있는 두 돈을 모두 구한 다음에 그 차와 또는 그것의 평균으로 문제를 풀었던 방법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쓰였던 그 모든 거꾸로 계산들이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 손에 탁탁탁탁 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지 말고 이거 찍으라고 한 거야. 잘 봐봐. 선생님 설명 잘 들어봐. 두 번째는 뭐로 풀 거냐? 서로 다른 두 값이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평균을 구하거나 차의 절반을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나는 뭘 알면 된다? 차를 알면 된다. 지금 현재 얼마 있어? 민호 얼마 있니? 민호는 3,200원. 동생 얼마 있니? 2,000원 있어? 맞아? 잘 봐봐. 둘이 같이 인형을 사는데 같이 얼마를 썼어? 얼마 썼어? 몰라 그거. 아직 안 구했어. 아까 이제 거꾸로 계산했지만 거꾸로 계산 안 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만가를 썼어. 그쵸? 둘 다 얼마를 썼어.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야. 이렇게. 사라진 거야. 이 부분이. 그치? 그리고 둘 다 남은 돈이 있어. 얼마 남았어? 아, 몰라. 모르지만 뭘 할 수 있어? 에? 그렇지. 뭘 할 수 있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뭘 할 수 있어? 민호와 동생은 여전히 얼마 차이가 나? 1,200원의 차이가 나잖아. 이해가 안 됐을까? 목표를 정확하게 해. 나는 지금 뭘 구할 거야? 차를 구할 거야. 응? 왜? 둘이 남은 돈이 같게 만들어 줄 거니까. 둘이 남은 돈이 같게 만들어 줄 건데 둘이 얼마로 같아지냐를 물어봤다면 우리가 앞에 했던 거꾸로 계산을 다 했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이번에 물어보는 문제가 최종적으로 둘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씩이냐라는 질문이었다면 앞에 했던 그 모든 거꾸로 계산을 다 했었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걸 물어보고 있나요? 아니죠. 둘이서 같게 하려고 해. 그때 형은 동생에게 얼마 줘야 되는가? 그런데 원래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지려면
두 값의 차에 얼마만큼? 절반만큼 떼서 여기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둘이 인형 사는데 돈을 얼마 썼든 간에 둘의 차이는 여전히 얼마야? 1200원일 거고. 결론 줘야 될 거 얼마야? 그래. 이 600이 이쪽으로 와서 600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답은 600원이야. 그러면 뭐가 의미가 없었어? 이 문제를 푼 데 한해서는 장난감을 사서 몇 대 몇이 되었어요는 아예 의미가 없었던 문제야. 이 조건은 의미가 없었어. 다만 민호와 동생이 각각 가지고 있는 돈을 물어봤다면 저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형한테서 얼마 띄어다가 동생한테 얼마 줘야 하는가 이거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관계를 파악할 때 서로 다른 두 값이 있을 때 둘이 같아지려면 이 차이의 절반만큼 떼서 이쪽에 갖다 주면 되는구나. 결론, 차의 절반이 물어보는 거였어. 그렇다면 뭐만 알면 돼? 차를 알면 그걸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근데 차는 원래 1200원이었죠. 원래 1200원의 차이가 있었고 인형을 사는데 같은 만큼의 돈을 써버렸지. 그래도 역시 차는 얼마? 그대로 1200원이니까 답은 600원인 거야. 알겠어? 이래서 수학 문제 풀 때 이 문제가 진짜 물어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이게 분석형으로 풀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생각보다 이거 하는 게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네? 또는 엄마 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수학에 대한 이 공포심이 될지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국어야. 국어는 사실은 글을 읽고 그걸 상상해서 떠올리는 거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고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내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 많이 경험하라고 지금 선생님이 천천히 한 문제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문제 설명했는데 20분 걸렸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 과정이 적어도 선생님 설명, 그러니까 푼다가 아니야. 선생님 설명이 이해된다. 면 성공한 거야. 일단. 알겠지?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더 무서운 문제가 3번에 있나요? 한번 볼게요. 이거 무서워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어떤 동물인지 물으면 흔히 치타를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로 치타는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1초에 4걸음을 가는데 한 걸음에 무려 8m씩 갈 수 있다고 한다. 치타가 타조를 사냥하는데 타조는 120m 뒤에서 타조를 향해 달려가는데 타조와 치타가 1초에 이동하는 거리의 비는 5대 8이라고 한다. 타조와 치타가 동시에 달렸을 때 타조가 사냥당하는 시간은 몇 초 후인가? 뭔 말이야 이게? 정리해보자. 물어보는 거 뭐야? 떠올려. 얘 치타야. 치타가 뭘 사냥해? 고래 아니에요? 타조를 사냥해. 맞아? 네. 지금 둘의 거리가 얼마니? 120m죠. 둘이 지금 120m야. 그리고 상황 봐봐. 둘의 속력이 나와 있어. 치타는 1초에 얼마 가요? 32m씩 가요. 왜냐면 한 걸음에 8m인데 4걸음 가니까. 그치? 그런데
타조는 1초에 얼마씩까요? 몰라요. 근데 이게 뭐로 나왔어? B요. B로 나왔죠. 어떻게 나왔냐? 타조와 치타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의 B가 나왔어요. 그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곱하기 4니까 이렇게 곱하기 4겠죠? 네모 얼마예요? 네모 20은 바로 나오나요? 이것도 이해됐어요? 자, 이제 풀어보죠. 이게 모든 조건을 정리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든 조건이다. 이번에 how to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풀 건가? 자, 누가 더 빠릅니까?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돼. 치타가 지금 타조랑 거리가 120m란 말이죠. 맞죠? 그러면 1초에 얘는 32m씩 가는 거고 얘는 20m씩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1초에 몇 미터씩 서로 가까워지나? 얼마씩 가까워져요? 그렇지! 그거야! 이걸 찾아냈으면 됐어. 치타는 1초에 32m씩 앞으로 전진, 타조는 20m씩 앞으로 가고 있어. 맞죠? 그러면 얘네 둘의 속력의 차이는 1초에 얼마씩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차가 얼마야? 12잖아. 결국 1초에 12m씩 가까워지죠. 결국 네모 초 동안 12m씩 가까워졌는데 120m 되려면 몇 초 걸려요? 그래요. 답은 10초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얘가 따라잡는데 과연 1초에 몇 미터씩 가까워지는가? 이걸 생각해내는 거야. 쭈르쭈르쭈르쭈르쭈르쭈르쭈. 그러니까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수학을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 때도 그림도 그리고 관계도 표처럼 이렇게 쓰고 하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난 마이크 안 켜준 줄 알았어. 켜져 있어요. 어때 또 3번 문제도 아찔했나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찔한 정도는 아니야? 혜인이 어때? 괜찮았어? 한비 이거 아닌 것 같아? 왜 어떤 게? 어이없어? 아 그래? 중학교 저 가면은 그림 챌린지 해요. 당연하죠. 그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들 하는 거 못 봤어요? 네. 아 걔네 금요일로 오구나.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은 그림 챌린지 3개 하고 있어요. 2-1 심화, 2-2 심화, 3-1 개념을 다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와. 왜냐? 이거는 기말고사고, 이건 2학기고, 이거는 현재 진도니까. 와. 그래서 그림 챌린지 끝내는 대로 내가 이걸 지워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학생들은 주말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얘기했죠? 중학생들 시험 기간에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뭐. 자, 지금 여러분들 방금 이 문제 되게 어이없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면은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트랙을 도는데 어떨 때는 반대 방향으로 둘이 뛰고 어떨 때는 같은 방향으로 뛰는데 몇 바퀴 뛰고 나서 서로 만났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몇 바퀴 뛰고 나서요. 뭐 조금 어려운 문제는 얘랑 서로 이제 친구라서 서로 만나러 가고 있어. 근데 얘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어.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는데 이 강아지는 이제 두 친구가 만나지.
만날 때까지 이 둘을 왔다 갔다 계속 뛰어. 어? 둘을 계속 뛰어. 둘 사이를. 몇 번 뛰었어요? 아니, 강아지가 뛴 전체 거리는. 아, 뭐 이런 문제도 풀어. 상황에 따라서. 그런 문제 공 튕기는 거를. 뭐 공 튕기는 문제도 있고. 뭐 이걸 그러니까 이런 속력이나 시간 거리와 관련된 문제의 종류를 나눠보자면 사실은 이게 세기가 어려워. 근데 요 정도 문제면 그냥 기본 문제예요, 중학교에서. 요 정도가 중학교에서 기본 문제예요, 진짜로. 왜냐면 이제 뭐 보통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동시에 출발 안 해요. 한 명은 좀 늦게 출발해요. 15분 있다 출발했다, 뭐 이러고. 그래서 한참 걸리는. 공연 시간이 40분 남았는데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먹고 오고 싶어요. 몇 미터 안에 있는 편의점을 가야 하나요? 뭐 이런 것도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상황이 되게 정말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접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야, 이 정도 쉬운 거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자, 이런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이런 활용 문제에 적응을 해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적응하다 보면 나중에 중학교에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문제도 딱 보면 그래, 그러니까 관계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될 거라고 난 믿어. 진짜야. 그러니 요 문제 이런 문제 풀 때 너무 정신줄 놔버리고 아, 난 저건 못하겠다 하지 말고 잘 들어봐. 잘 듣는 게 핵심이야, 지금은. 알겠죠? 4번 문제 갑니다. 톱니바퀴예요. 톱니바퀴 노션이 하나 있습니다. 톱니바퀴는 여러분들이 중1, 중2, 중3, 고등학생이 돼도 톱니바퀴는 이걸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딱 정리가 돼요.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두 톱니바퀴가 있고요. 가가 4번 도는 동안 나는 7번 돌았어요. 그러면 나가 91번 돌면 가는 몇 번 도는가요? 자, 누가 더 크겠냐? 가요. 얘가 4번 도는 동안, 즉, 얘 둘레로 4번 가는 거랑 얘 둘레로 7번 가는 게 같다는 거지. 그러면 나가 더 빨리 돈다는 이야기지. 가는 더 천천히 돈다는 이야기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나가 더 작은 거야. 여러분들 자전거 타나요? 네. 그래요. 자전거 뒷바퀴 쪽에 이렇게 톱니가 있죠. 앞바퀴 쪽에 이런 톱니가 있죠. 봐요? 네. 동력은 뒷바퀴에 있어요. 자전거는 앞바퀴가 아니라 뒷바퀴의 동력으로 가는 거고 앞바퀴는 방향을 조절하는 애예요. 자전거는. 그래서 앞바퀴 쪽 이 톱니가 더 커요. 얘네 둘이 뭘로 연결되어 있죠? 체인으로 감겨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봤어? 여러분들이 내 발 쪽에 있는 톱니를 이렇게 발로 구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구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돌겠죠. 그럼 뒤에가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서 얘에 맞물려 있는 큰 뒷바퀴가 돌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전거 바퀴가 도는 속도랑 내 발이 도는 속도 누가 더 빨라요? 저 바퀴. 바퀴가 더 빨리 돌죠.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리면 자전거 바퀴도 이렇게 도나요? 내가 자전거 바퀴를 한 번 이렇게 돌리는 동안 자전거 바퀴는 이렇게 돌아가요. 그쵸? 그게 이거야. 내가 이쪽 큰 쪽에서 한 번 영차 돌리는 게 이 작은 톱니에서는 여러 번 돌아가게 되거든? 그런 원리야. 아니야. 기어도 작게 하는. 아니야. 너네한테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저거 앞바퀴를 두고 탈수 있어요. 괜히. 톱니바퀴는
그런 자전거에 톱니가 두 개가 맞붙어 있는 건데 선생님이 괜한 설명을 한 것 같아. 잊어도 돼. 잊어도 되고. 아무튼 이런 톱니가 있어요. 이번 문제에서는 가가 4번 돌면 나가 7번 돌죠. 그럼 나가 91번 돌 때는 가는 몇 번 도나요? 이런 거잖아. 이거 둘은 비례하겠죠. 맞아요? 봐봐. 4대 7은 네모 대 91. 어렵나요? 그러면 7이 91이 되고 싶어요. 몇 배 해준 거예요? 13배 해준 거죠. 나눗셈 해보면 돼요. 그럼 4의 몇 배? 답은 52가 답입니다. 우리가 톱니바퀴에서 좀 딱 알고 가야 된다고 했던 그 내용은 이건 아니고 그게 필요한 문제 선생님이 혹시 나오면 덧붙여 설명해 줄게요. 일단 당분간은 이 정도에서도 괜찮다. 그거예요. 다음 문제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자, 바로 이겁니다. 가와 나가 있는데 가는 10개, 나는 15개. 회전 B. 자는 톱니 몇 개? 톱니 10개짜리. 나는 15개짜리. 그러면 가가 딸깍딸깍딸깍 돌면 나도 딸깍딸깍딸깍 돌죠? 맞아요? 자, 노션입니다. 톱니가 서로 맞물려 돌면, 응? 톱니 곱하기 회전수가 결국 쉽게 말하면 딸깍 개수야. 근데 이 딸깍의 개수가 서로 같아. 얘가 딸깍딸깍딸깍 이렇게 돌잖아요. 딸깍딸깍딸깍딸깍 맞물린 횟수라고 해요. 딸깍딸깍딸깍. 얘가 10번 딸깍 소리가 났어. 그럼 얘는 몇 번? 얘도 10번 났을 거지. 그건 뭐냐? 톱니 개수 곱하기 그 톱니의 회전수가 서로 같다는 거야. 딸깍 개수가 같다는 거야. 이해겠어? 이거 톱니 개수면 이게 회전수라고 해볼게. 회전수가 세모 대 네모라고 해볼게 그냥. 맞아요? 아, 세모 대 네모라고 하지 마. 비례식으로 쓰지 마 그냥. 세모 네모라고 해. 회전을 세모번 회전했고 네모번 회전했다고 해보자. 문제는 뭔데? 물어보는 게 뭐야? 여기서 묻는 게 뭐죠? 세모 대 네모를 물어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뭐가 같아요? 10 곱하기 세모와 15 곱하기 네모가 서로 같죠? 지금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둘이 곱한 값이 결국 뭐와 같은 건데? 이게 딸깍이라고. 딸깍딸깍딸깍한 횟수야. 즉 톱니 개수 곱하기 회전수가 서로 딸깍딸깍으로 서로 같다 라는 뜻이야. 자, 이게 조건이에요. 그죠? 자, 묻는 거 쳐다보고 조건 쳐다보세요. 묻는 거 쳐다보고 조건 쳐다보세요. 다 보입니까? 세모 대 네모가 몇 대 몇이어서 이런 곱셈이 나왔을까? 우리 아까 1번에서 했지. 자, 다시. 세모 대 네모는 몇 대 몇이어서 이런 곱셈식이 나왔을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의 곱셈식이라고 얘를 생각하면 되겠죠.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세요. 네모에 누가 곱해지고 세모에 누가 곱해졌는지 보고 판단해보세요. 얼마예요? 네모에 얼마 곱했어요? 세모에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겠죠. 맞아요? 근데 이 문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세모 대 네모의 간단한 자연수비죠. 몇 대 몇? 3대 2. 톱니개수 곱하기 회전수가 서로 같겠죠. 하기 때문에 톱니개수가 더 많은 쪽이 더 회전수가 적어요. 됐어요? 오케이. 이런 집중하는 자세 좋아요. 봅니다. 정용이는 철사를 반으로 똑같이 나누어 삼각형을 만들었다. 삼각형 가와 나의 밑변의 길이 b와 높이의 b가 다음과 같다. 삼각형 가의 넓이가 4.2일 때 나의 넓이는 얼마인가? 칠 곱하기 네모. 자, 일단 한번 보세요. 긴 철사를 반으로 나누어서 삼각형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둘레가 같은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 둘레가 같은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 삼각형 말고 사각형으로 해볼게요. 둘레가 같은 사각형은 넓이가 같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그럼 선생님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봐보세요. 둘레 16짜리 사각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사각형으로 4짜리 만들어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를 하나를 6으로 만들고 하나를 2로 만드는 6, 2짜리도 둘레는 16이죠. 얘 넓이 얼마예요? 얘 넓이 얼마예요? 둘레가 같아도 넓이는 다를 수 있다. 정확하게는 둘레가 같다고 해서 넓이가 같은 건 아니다. 이걸 알고 일단 가야 돼요. 하기 때문에 6번 봐봐. 이거는 상황을 먼저 보면 하나의 철사를 똑같은 두 개의 길이로 만든 거지. 이렇게 두 개로 자른 거야. 이해됐니? 얘로도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얘로도 뭔가 다른 삼각형을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만든 거야. 둘의 넓이가 다르니까 다르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다시. 길이가 같은 철사를 구부려서 삼각형 하나와 삼각형 또 다른 삼각형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지만 둘의 넓이는 서로 다르다 이거야. 근데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얼마예요? 얘는 4.2제곱미터예요. 하나는. 이해됐나요? 그런데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가 각각 다르다. 얘는 네모는 몰라. 자, 아이고. 확대. 이게 길이의 비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호를 통해서 실제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길이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 7 곱하기 세모, 5 곱하기 세모. 얘는 높이는 6 곱하기 네모, 8 곱하기 네모라고 할 수 있지만 8대 6은 귀찮으니까 뭘로 바꿔서 3대 4로 바꿔서 높이는 3 곱하기 네모, 4 곱하기 네모라고 실제 길이를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
이해됐니? 물어보는 거 뭐야? 이쪽 삼각형이 넓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7 곱하기 세모의 높이는 3 곱하기 네모야. 이쪽은 5 곱하기 세모고 얘 높이는 4 곱하기 네모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7 곱하기 세모 곱하기 3 곱하기 네모 나누기 2가 4.2일 때. 아니. 2일 때 5 곱하기 세모 곱하기 4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얼마일까요?를 물어보는 문제. 자, 그럼 마저 풀어볼게요. 이거 마저 풀고 쌤이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잘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세모도 모르고 네모도 모르고 결국 이거 넓이를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봐봐. 얘를 한 번 더 써보면 7 곱하기 3 곱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 나누기 2 5 곱하기 4 곱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 나누기 2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같은 것들이 곱해져 있죠. 그럼 물론 세모 네모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그게 아니라 b만 알고 싶다면 그건 어때? 구할 수 있지. 이해됐나? 즉 우리가 이 두 개의 넓이의 값을 하나씩 구하려면 머리 아프지만 그 하나하나의 길이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의 b만 나타내면 21대 20인 거 알겠어요? 그것이 4.2대 네모인 거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5배 됐죠. 거꾸로 5로 나눈 거예요. 아, 좀 어렵나요? 소수 나눗셈 좀 어렵나요? 그러면 그냥 거꾸로 계산해도 돼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해도 돼요. 봐봐. 21 곱하기 네모는, 그러니까 내항의 곱이 0 하나 떼고 84다. 결국 네모의 넓이 얼마야? 4다. 됐나요? 자, 다시 지울게요. 이 문제 다시 볼게요. 이 문제는 문제의 시작에서 여러분들을 어렵고 혼란스럽게 만든 조건이 하나 있었어. 그건 뭐냐? 둘레가 같다야. 선생님 얘기 잘 들어야 돼. 둘레가 같은 도형의 넓이는 서로 같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다루는 건 둘레를 다루는 거예요? 넓이를 다루는 거예요? 넓이를 다루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시작했던 둘의 둘레가 같다라는 말은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했던 내용이에요?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필요 없었던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형을 어떻게 그렸어야 되냐면 삼각형과 삼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다 치자. 알겠어? 그러면 여기가 7 곱하기 세모, 여기가 5 곱하기 세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높이를 이건 별딱지로 해볼까?
높이는 3 곱하기 네모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는 4 곱하기 네모라고 하는 거야. 처음부터. 알겠어? 그러면 밑변의 길이 b와 높이 b가 각각 7대 5, 3대 4라면 넓이의 b는 21대 20. 넓이의 b 말이야. 넓이의 b. 왜냐면 눈에 보이는 7과 3을 곱한 거 제외하고는 세모, 네모 나누기 2죠. 여기도 눈에 보이는 5 곱하기 4를 제외하고는 세모, 네모 나누기 2죠. 맞아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는 성질, 마치 분수의 약분, 통분처럼 같은 값으로 그냥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숫자 21을 제외한 나머지에 곱해져 있는 값들은 약분해버리고 b로 나타낼 수 있죠. 이 녀석이 4.2대 네모였다.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레가 같다라는 조건을 주는 게 여러분들을 더 눈을 멀게 만든 거야. 둘레가 같던, 둘레가 다르건 어쨌든 이 녀석 둘은 넓이가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두 삼각형의 둘레가 같다는 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필요 없던 조건이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비례식은 이해됩니까? 밑변의 길이랑 높이 b만 아는데 얘 넓이가 4.1래. 됐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풀었던 거랑 같죠? 거꾸로 계산. 자, 두 번째예요. 잘 보세요. 잘 봐봐. 너네가 이걸 하면 너무 나쁜 습관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한번 해볼게. 7대 5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를 7하고 5라고 고정을 해봐. 그냥 해봐. 근데 얘 넓이가 얼마 나와야 돼? 4.2 나와야 되지. 그럼 높이가 1.2여야 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응? 그러면 이 높이가 1.6인 거 알겠어요? 3대 4니까? 넓이는 4예요. 이해, 두 번째 방법 이해됐나요?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적당한 값을, 대략적인 적당한 값,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면 뭐든 상관없다 이거거든 사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직접 내가 그냥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때려넣었다 좀 그렇고 집어넣었다. 선생님은 이런 풀이를 그거라고 해요. 그거. 미리 얘기할게요. 그거로 풀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거로 풀지 마세요. 저게 어떤 느낌이냐면 앞으로 중학생, 특히 고등학생이 되었어도 그거가 발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적당한 점수까지는 진짜 빨리 올라가고 점수도 잘 나와요. 적당한 점수라 하면 한 80점? 한 7, 80점까지는 그거가 발달한 친구들이 엄청 빨리 풀기도 하고 탁탁탁탁 막 풀어요. 그 이상의 점수를 못 넘어가. 왜? 그거를 쓰다 보면 그거만 하게 되고 그거만 하게 되면 시야가 되게 좁아지거든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거로 풀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아져요. 그때 가서는 진짜 대책이 없어져.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고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친구가 정리는 안 하고 막 대략 될 것 같은 값을 적당히 집어넣어서 막 타닥타닥타닥 막 엄청 잘 풀어. 빨리도 풀어. 그거 보면서 우와 우와 뭐지 얘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으이그 이거 그거로 푸네. 진짜 나중에 독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 불량식품 있죠. 갖가지 불량식품이나 가공식품들 맛있어요. 건강에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주식으로 먹어. 만약에 그걸 주식으로 먹어. 동준아, 밥 먹자. 그런데 하리보 젤리에 콜라를 섞어서 먹는 거야. 으! 그게 주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되니? 그런 느낌이야. 달콤해. 뭔가 탁탁 되게 뭔가 악마의 속삭임 같아. 그러다가 이게 주가 되는 이게 주가 된다는 건 뭐야? 이거로만 푸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즉 그거는 중독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는 무조건 나쁘냐? 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그거는 대체 언제 써먹는 거예요?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절대적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고요. 직장을 얻게 되고 뭔가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때 있죠. 그때 이 수학적 사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그게 1번이고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즉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키워내는 곳 결국 대학교 이상이잖아요. 그곳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 시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단 말이지. 이해됐어? 그러면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수학 공부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나중에 전문적인 직업,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되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걸 언제 누구한테 가르치냐? 보통 한 고2, 고3 정도 된 친구들한테 정말 너무 이제 상황이 복잡하거나 할 때 그리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진 않아야 돼요. 이해가 됐나요? 시험을 볼 땐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때 그거가 통할 것 같으면 써보라고 해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아니죠. 선생님이 목요일날 하는 확인학습은 시험이 아니에요. 확인이잖아요. 확인. 선생님이 시험학습이라고 안 하고 확인학습이라고 하면 이 단원에서 좀 익혀야 될 걸 잘 익혔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 시험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진 않아야 하거든. 그때는 그거를 쓰는 방법을 쌤이 알려줘. 이해됐어? 근데 평소에 이거를 수학 문제 푸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로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거다. 선생님도 그거 엄청 잘하거든요. 그거로 풀어볼까?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언제 써야 되는지를 이해한 다음에는 괜찮지만 지금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 그거를 이용해서 엄청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7번 갑니다. 오늘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풀게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리고 확인학습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푼 정도의 문제까지만 숙제로 내줄게요. 그것도 이해됐나요? 자, 봅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가 5대 3이고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cm 보다 짧은 직사각형 그리려고 해요. 넓이는 최대 몇 센티미터인가요? 자연수로 나타내래요. 이건 어렵지 않다. 지금 가로와 세로의 비가 몇 대 몇이야? 5대 3이지. 그러면 5대 3의 가로 세로 길이를 찾아보면 10과 6, 15와 9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70보다 짧아야 된대. 그럼 어느 쪽이 70보다 짧아야 돼? 가로죠. 그쵸? 둘이 이렇게 길이가 길어졌을 때 70이 먼저 되는 애가 어느 쪽이겠어?
가가 70이 먼저 되겠죠. 얘가 70이면 14배 된 거니까 여기 14배 되면 42죠. 그쵸? 근데 이것보단 짧아야 되지. 이게 14를 곱했을 때의 값이잖아. 어렵지 않죠? 그러면 14 전이 얼만데? 65와 13일 39겠죠? 끝이에요. 이때가 최대 넓이가 나오겠죠. 둘이 곱하시면 돼요. 난 안 할래. 난 안 할래. 여러분들 하세요. 암산이 되죠? 암산 안 돼요? 65 곱하기 40 빼기 65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65, 39면. 65가 39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간단하잖아요. 이 260에 2600이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65. 2535. 이렇게 암산한다고. 아, 선생님은. 아, 암산이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아,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곱셈을 한다면 이런 식의 곱셈을 한다는 거야. 괜찮아요? 네. 이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넓이는 5대 10이야. 미음 디귿의 길이를 구하세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비례배분이 더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일단 가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가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240이죠. 120입니다. 가의 넓이는 120이다. 그쵸? 넓이비가 몇 대 몇이랬어요? 5대 10이죠. 그럼 나의 넓이는 구할 수 있죠. 120대 나의 넓이는 얼마야? 그러므로 나 곱하기 5는 1440. 고로 나의 넓이는 1440 나누기 5 288 이렇게 되나요? 이해되나요?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그렇지. 구하라는 건 선분 미음 디귿의 이 길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보기엔 미음 디귿보다는 기역 리을, 정확하게는 요 아래쪽으로 표현해 볼게. 미음 디귿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중에 얼마만 빼면 돼? 20을 빼면 돼. 왜냐? 여러분들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직사각형이 편합니까? 사다리꼴이 편합니까? 직사각형이 편하죠. 그러면 굳이 나를 불편하게 따로 사다리꼴 넓이식을 세울 게 아니라 가 더하기 나의 넓이가 이 직사각형 전체 넓이다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 써볼게요. 가가 120이랬죠. 나는 288이었어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직사각형 전체 넓이는 얼마입니까? 408이죠. 에? 어이. 직사각형 전체 넓이 408인 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니은 디귿의 길이 구하면 거기서 20만 빼면 미은 디귿 나오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구하라는 걸 나는 니은 디귿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럼 뭐 20만 빼면 되니까.
그리고 사다리꼴보단 직사각형이 다루기에 더 쉬우니까. 그러면 끝났어요. 니은 디귿의 길이 곱하기 높이 12, 세로 12가 408입니다. 고로 네모는 어떻게 돼? 408 나누기 12 하면은 3, 4. 그쵸?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긴 거, 니은 디귿이죠. 그러므로 미음 디귿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34에서 얼마 뺀? 14다. 이게 빠르겠죠. 어때요? 괜찮아요? 이건 내가 나를 바라보면 사다리꼴이라서 아이고 저거 여기 봐봐. 얘도 모르는데 얘도 몰라. 얘도 모르는데 얘도 몰라. 넓이가 288이야. 아, 어떻게 또 나누기 2도 해야 되는데 머리 하지 말고 머리 아파하지 말고 가와 나의 각각의 넓이를 안다는 것은 직사각형 전체 넓이를 아는 거죠. 근데 세로 아니까 가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은 머리가 개운해지잖아. 그치? 이렇게 내가 다루기 쉬운 도형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어이? 됐어? 혜인도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숙제 해올 때 역시 이제 활용 문제고 문장제 문제나 이런 도형 문제가 나올 건데 하다가 어려우면 선생님 동영상을 보던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풀었던 이 풀이 과정을 살펴보던 하셔야 돼요. 그래요. 6번을 정리를 안 했네, 비가. 7번. 괜찮아? 조금 어려웠을 텐데. 우리가 좋아하는 소금물 나왔습니다. 물과 소금의 비가 5대1인데 소금물이 720이에요. 소금 무게의 양은 얼마입니까? 자, 소금물은 소금도 있고 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요. 그래서 원심 분리기에 돌렸어. 아니. 그냥 소금물을 가지고 원래 모양 자체는 투명하잖아요. 소금물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소금과 물을 약간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이게 양이 물과 소금이 있는데 그것의 비가 5대 1이고 전체 양이 얼마야? 720g이죠. 그럴 때 물어보는 거 뭡니까? 소금의 양 아닙니까? 그래서 잘 봐봐. 물 대 소금이 있는데 내가 다루는 양 자체가 뭡니까? 소금물 전체 양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표현하지 않은 누구의 양? 합쳐놓은 소금물의 양도 비로 나타내는 게 좋다. 아니, 연비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물 대 소금이 몇 대 몇이야? 5대 1이지? 그럼 소금물은 얘랑 비교하면 얼마라고 할 수 있어? 6이죠. 맞아요? 선생님이 이 소금물의 비를 하나 더 추가한 이유는 그 소금물 전체의 양을 알려줬기 때문이야. 맞아요? 묻는 건 누구니까? 소금이니까. 그래야 소금 대 소금물의 양을 알아야 너 대 720이라 세울 수 있어요. 이게 비례배분이죠. 나중에 이 다음 단원에 넘어갈 비례배분이 핵심적으로 이런 개념이야. 부분 대 부분이 있으면 전체 대 각 부분은 몇 대 몇인가? 이게 5대 1이면 전체 대 부분으로 하면 6대 5고 6대 1이라고. 됐습니까? 고로 6 곱하기 네모는 720. 거꾸로 계산 가볍게 네모는 120.
우리 다음 단원 비례배분을 이제 이용하면 훨씬 더 가볍게도 풀 수는 있어요. 어이, 넘어가도 될까요? 우리 이제 10문제 푼 거야, 오늘 하루 종일. 근데 괜찮아. 그래서 오늘 선생님 수업 시작할 때부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오늘 문제들은 주로 경험한다. 경험하는 데 의의를 둔다. 생각하고 마음을 좀 비우고 가시는 거예요. 자, 가자! 들어가자! 가보자! 이번엔 물건을 팝니다. 아하. 아하. 아,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왔어. 장사합시다. 자, 장사 문제야. 어? 그냥 봐. 역시 그냥 봐. 우리가 장사할 때 따져야 될 게 크게 4개의 값이 있어요. 몇 개? 재료값이라고 하는 원가. 뭐라고? 원가. 원가는 뭐라고? 재료값. 어? 내가 물건을 1,000원에 사와서 소비자한테 2,000원에 팔았어. 내가 사온 1,000원이 원가야. 이해됐어? 판 가격. 판 가격이 정가야. 근데 물건을 팔다 보면 2,000원으로 파니까 안 팔려. 500원 깎아서 1,500원에 팔았어. 우린 그걸 뭐라고 해? 할인가라고 해. 그러면 정가나 할인가는 둘 다 물건을 판매한 가격이에요. 정가일 수도 있고 할인가일 수도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한 가격이야. 정한 가격. 가격을 정했는데 안 팔리는데 그 가격을 깎아줬어. 어쨌든 얘도 이 가격에 팔 수도 있고 이 가격에 팔 수도 있어. 여기까지 해되니? 어쨌든 판매가에서 원가 빼면 우린 그걸 모두 뭐라고 해? 이익이라고 해. 어렵나? 자, 한번 써볼게. 근데 물건이 몇 개 있습니까? 물건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데 가랑 나 2개 있는데 그런데 가와 나의 원가, 정가, 할인가, 이익이 다 나온 건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 이렇게 4개의 가격을 모두 표현한 거는 보통은 우리가 뭔가 장사를 했을 때 따지는 거 이렇게 4개의 가격이 항상 따오기 때문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가는요, 정가가 있어요. 가의 정가의 15%를 더한 금액과 나의 정가에서 15% 할인한 금액이 서로 같다. 가는 정가가 얼마야? 3,400원이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는 할인가라고 안 할게. 판매가라고 할게. 판매할 때 아니 잠깐만 아니 할인가 그냥 놓을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게. 그냥 요 상태에서 여기에 15%를 더 한다고 하는 것은 1.15가 되는 거 알겠어요? 15%는 0.15죠. 0.15를 더 한 값이니까 1.15가 돼요. 그것은 나의 정가는 몰라요. 네모라고 할게요. 15% 할인을 했다는 거는 15% 할인, 15% 할인이면 0.15 뺀 거죠. 그럼 0.85 곱하기 네모예요. 이해됐나요? 15%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0.15만큼 빼고 판다는 거야. 1 빼기 0.15. 원래 받고자 하는 가격의 0.85배만 받는 거예요.
네모 구하래요. 즉 나의 0.85 이게 할인 가격이거든요. 이거는 3,400원에 15% 더한 가격과 같대요. 거꾸로 계산해야 되는데 네모는 요거 계산할 때 소수점 2개 빼고 이거 2개 지우고 시작할 수 있죠. 1, 2, 5, 3, 4. (3910) 3910 나누기 0.85인 거죠. 이해돼요? 이게 계산해보면 3910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거 소수의 나눗셈 했죠? 난 그렇게 계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나와라 계산기. 어? 뭐 전에도 전과가 껐던 거 그대로네. 4,600!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지. 너무 개운한 수가 나. 짜잔! 돌아왔어요. 나눗셈 여러분들 몫이고요. 이해됐나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걸 따지게 될 거예요. 원가 얼마, 정가 얼마, 할인가 얼마, 이익 얼마 이런 걸 이제 계산하면서 따지게 되는 게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 중학교 1, 2학년 때 주로 3학년까지 다 나오는구나. 장사했을 때 원가에 얼마가 이익을 붙였는데 그 가격에 파니까 장사가 잘 안 돼요. 할인을 얼마를 했더니 이익이 얼마가 남더라. 이런 얘기를 긴 문장으로 이렇게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렇게 쫙 문장제로.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잘 데리고 가줄게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그 부분 다시 설명 오랜만에 할게요. 초6이라고, 그치? 근데 초5하고 초6이 한 요 정도 차이면은 중1은 약간 요런 느낌이라 그랬죠. 중1이 이렇게 좀 약간 거리가 멀어. 우리가 5학년 거 배우다가 6학년 거 배웠을 때의 느끼는 이만큼 어려워졌구나 하는 거랑 6학년 거에서 중학교 거 올라갔을 때 이만큼 어려워졌구나 하는 그 차이가 되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지금 하는 수업은 뭐라고? 그 중간에 뭘 놓는 거야? 발판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이런 문제를 경험해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어. 해결이 아니야. 경험이야. 경험해 보면서 이 발판까지 올라왔다가 중학교 거로 가면 해볼만 할 거예요. 알겠죠? 경험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두 번째는 내용만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만큼 수학을 바라보는, 수학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요. 응?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알게 될 건데 선생님이 다음 시간 비례 배분 단원에서 중학교 때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 맛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그래서 숙제도 여러분들 지금 필수예제에서 11번 뒤로 안 풀었죠? 11번 문제가 주전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확인학습에서도 저기 뒤에 보면 전일은 푸시고요. 전일은 풀어야 돼요. 비례식이니까. 알겠죠? 비율이니까. 금일 확인학습에서는 15번? 15번 정도까지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확인학습도 선생님이 전일은 다 푸시고 금일 몇 번? 15번까지만 풀어서 오세요. 필수예제는 안 해요? 다음 단원 필수예제? 아니, 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선생님이 지금 이번 필수예제 지금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느낌 어땠어요? 좀 어려웠죠?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서 해결해 보라는 거는 이거는 아동학대야. 한 문제 하는데 10분 걸려. 오래 걸릴 거고 쉽지 않을 거야.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 선생님이 적어도 2단원에 한해서만큼은 학습 목표가 경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오늘 금일 확인학습 문제 꼴랑 15문제거든요. 그 15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어렵잖아.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거 한번 앞에 이렇게 들춰보면서 아,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선생님도 이번 단원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낸다라는 욕심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중학교 올라가면 1차적으로 뭐가 달라지는가 그거를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가방 싸세요. 일단 가방 싸시고 우리는 중1이 되면 3주 남았어. 우리 중학교 1학년 거 시작할 건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 거기다 6월 6일 언제야? 현충일. 현충일은 쉬는 날이야. 그 주는 수업 없어. 어? 자, 중1 올라가면 제일 큰 게 뭐냐? 바로 문자를 사용한다는 거야. 이게 훨씬 편해. 뭐냐? 네모, 세모, 동글뱅이, 별딱지, 다이아몬드, 역삼각형 이런 도형들 있죠? ABC. 알파벳, 소문자 이걸로 대신 쓰는 거예요. 훨씬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해요. 관계를 들여다보는데 네모, 세모, 동글뱅이, 별딱지를 쓰는 기준이 있나요? 없죠. 이건 기준이 생겼죠. 순서도 생겼고 더 이해하기가 쉽고 표현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대문자는 안 쓰고 소문자는 그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보통 하나하나의 값으로 나타낼 때는 보통 소문자고 큰 덩어리 식으로 나타낼 때 대문자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수 문제 있죠? 모르는 값. 어떤 수를 대표하는 미지수. 미지수는 소문자 x를 대부분 써요. 이유가 있어. 옛날 수학자들은 이제 근대죠. 근대 이제 수학과학이 이제 막 다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대 중세를 넘어서 근대로 넘어오던 시대에 유럽의 수학자들이 돈을 너무 못 버니까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수학이나 과학 연구를 했어요. 뉴턴이란 아저씨도 조세청에서 일했어요. 다 자기 직업이 따로 있었어요. 페르마라는 대수학의 아버지도 사실은 우체국에서 일했어요. 근데 그렇게 당시 수학과학자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학과학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수학자들이 뭘 했냐면 시계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건 톱니바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특히 시계 부품을 잘 다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쇄술도 많이 했어요. 인쇄소에서도. 책을 만들고. 근데 인쇄소에서 수학책을 만드는데요. 예전에 이제 활자판이라고 해서 미리 알파벳이 적혀 있는 이거를 미리 만들어서 이거를 배열해서 책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영어 알파벳 중에 인쇄소에서 제일 안 쓰는 글자가 X였어. 영어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 알파벳 중에 X가 제일 안 쓰여요. 제일 적게 쓰여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남아. 그러니까 미지수를 나타내는 모든 자리에 얘를 끼워 넣어서 수학책을 만들었어요. 그것부터 해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수의 체계도 바뀌고
사칙 연산도 바뀌어요. 덜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싹 정리돼서 더 단순해져요. 그래서 문자를 쓰고 식을 쓰고 그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단순해지면서 우리가 지금 다뤘던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방법들이 생겨요. 중학교 과정 시작하면서 한번 배워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내용은 경험하는 데에 의미를 둬라. 내가 이걸 해결해서 뭔가 답을 얻겠다. 이럴 욕심은 좀 버리고 편한 마음으로 보시라. 그래서 숙제도 조금만 내드린 거예요. 끝.